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입니다. 네, 여러분들 만난 지도 또 한 주가 지났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시장은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죠? 그래서 뭐 주식 투자를 많이 또 하시는 분들, 또 본격적으로 또 깊게 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도 들고요. 또 제가 뭐 깊게라고 표현했지만 또 뭐 금전적인 부분에 가벼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다들 하여튼 이번 주는 조금 더 어려운 한 주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BP에도 그렇고요. 자, 여러분들 모두 다 좀 힘내시기를 바라고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방송에서 얘기했던 부분들을 조금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오늘 또 준비한 내용들을 바탕으로 영상을 방송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저번 주에 기술적 반등일까 추세 전환일까 뭐 이렇게 이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는데요. 결국은 이제 뭐 결과적으로 이제 모두 끝난 건 아니지만 지금도 진행 중이긴 하지만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 그래서 기술적 반등에 조금 더 가깝지 않았나라는 그러한 좀 결론에 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도 했었어요. 미국 시장과 우리 시장의 상승률이 다르다. 이 얘기는 뭐냐면 미국 시장은 그래도 어느 정도 많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였어요. 제가 이제 차트를 또 보면서 얘기를 나눠볼까요? 자,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요. 해외 증시 차트입니다. 다우 지수부터 보도록 할게요. 월봉을 보시면 지금 이제 이렇게 끝에만 보겠습니다. 이 끝에만 보시면은 6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했었죠. 6월 달에 굉장히 크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7월 달에 그 하락폭의 그 음봉을 어느 정도 대부분 좀 회복해 주는 그러한 모습의 강한 양봉이 나와 줬습니다. 나스닥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거대한 양봉이 나와 줬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6월 달에 음봉을 다 그냥 먹어치워 버리는 그런 강력한 크기의 양봉이 나와줬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500도 마찬가지로 6월 달에 거대한 좀 이렇게 큰 양 그 음봉을 양봉으로 먹어주는 덮어주는 그러한 큰 크기의 양봉이 나와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도체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 증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증시도 멀봉입니다. 보시면은 굉장히 상승폭이 좀 작은 반도 못 갔어요. 6월달 하락폭에 반도 못 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고요. 또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글로벌 증시가 좀 하락을 하고 다시 한번 글로벌 증시를 보시면 8월달 이제 8월달에는 지금 윗꼬리를 달고 아래로 내려와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S&P 500이고요. 양봉이긴 하지만 그래도 영망지형이고요. 나스닥도 다우존스도 마찬가지로 모두 비슷한 이런 흐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 증시가 적게 상승을 했으니까 8월 달에 그러면은 크게 또 상승을 보여줬냐 보시면은 그렇지도 않죠. 똑같습니다. 똑같이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께 얘기해 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우리 증시가 덜 빠졌다고 해서 글로벌 증시의 연동을 좀 덜하고 상승을 더 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은 마치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종목들 보시면 상승하는 종목들, 강한 종목들은 좀 지속적으로 올라주고 좀 힘이 강한 모습인데 하락하는 종목들, 좀 힘이 없는 지수에 비해서 힘이 없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면은 계속해서 좀 빠지고 힘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죠. 모두가 예를 들어서 지수가 상승한다고 해서 모든 종목이 상승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글로벌 차트, 코스피, 뭐 다우 지수 이런 것들이 종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종목이라고. 그러면은 상대적으로 안 좋은 종목인 거죠. 코스피 자체가. 그냥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지수라고 해서 모두 다 같이 연동돼서 오르고 뭐 이런 부분들이 아니라 그냥 개별 종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오히려 지금 현재 마음 편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대적으로 좀 덜 상승했다고 하더라도 하락할 때는 또 같이 하락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수익을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좀 체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시장의 상승률이 다르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진짜 지난주 기준이긴 해요. 뭐 그냥 가볍게 넘어가겠습니다. 뭐 다우존스가 지난달 저점 대비 12% 상승을 하고 뭐 나스닥이 이렇고 뭐 S&P 500이 이렇고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증시 차트 확인을 했었고요. 물론 최근 일주일 동안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상승률은 많이 이제 떨어졌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증시가 그러면은 그동안 글로벌 증시가 상승했던 거에 비해서 하락폭이 크고 뭐 우리 증시는 상승을 덜 했으니까 하락폭이 적고 상승했냐 그런 게 아니란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음,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그리고 뭐 시가총액 큰 종목들이 상승하지 못했고 이 종목들은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갖고 있기도 하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한 주간 하락을 하는 도중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올랐냐?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다시 한번 열었고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삼성전자 올랐습니까? 같이 하락하죠. 같이 하락을 하고요. SK하이닉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락할 때 같이 하락을 하는 모습입니다. 자, 지난주에 이 얘기를 또 제가 왜 들었을까요? 그러니까 좀 시장을 보면 좀 너무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너무하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드는 게 개인 투자자가 8월 들어서 반도체를 집중 매수했습니다. 이건 이제 계속 얘기 드리지만 지난주를 한번 복귀하는 과정입니다. 자, 유가 증권 시장에서 삼성전자 주식을 집중 매수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들이 뭐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고 그다음에 순매수 2위가 SK 하이닉스, 그다음에 삼성전기 이런 순으로 매수를 했습니다. 매수를 했고요. 이렇게 1위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전기, 삼성전자 우, LG 이노텍 순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거를 지금 이제 차트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을 이제 멈추고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개인들이 매수했던 종목들 지난주도 봤지만 이번 주는 어떻게 됐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확인했으니까 삼성전기를 보도록 할게요. 삼성전기 일봉입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확인했고 이번 주 또 한 주를 확인해 보니까 또 어마어마하게 빠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은 삼성전자 우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 주 한 주간 또 많이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5위까지만 볼게요. LG 이노텍 마찬가지로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게 빠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저도 궁금합니다. 저도 궁금해요. 자, 지난주에 8월 순매도 종목 순위라고 해서 확인을 했습니다. 8월 순매도 종목 1위가 LG 에너지 솔루션, 2위가 삼성 SDI, 그다음에 카카오 셀트리온, 두산 에너빌리티, 현대 미포조선, LG 화학 순이었어요. 이런 종목들을 순매도를 했는데 자, 과연 한 주가 지난 현재 어떤 식의 흐름이 나오고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에너지 솔루션 볼게요. 자, 보시면은 또 3일 동안 보시면 우상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좀 음봉이 나오고 있긴 한데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참 이게 신기하죠. 자, 다음 종목은 삼성 SDI 보도록 할게요. 삼성 SDI. 삼성 SDI는 그래도 하락을 하고 있긴 하네요. 하락을 하고 있긴 하고 자, 그다음에 다음 종목 몇 가지 더 보겠습니다. 카카오 역시 네, 이번 상승 이제 이번 하락 한 주간 역시 또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셀트리온도 하락했고요. 셀트리온도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다 보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자, 볼게요. 어떻습니까? 굉장히 또 힘이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현대 미포조선 7위까지 다 볼게요. 현대 미포조선도 보시면 네, 이렇게 굉장히 힘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7위 마지막 LG화학. LG화학은 네, 시장을 역행하지 못했네요. 자, 제가 지금 7종목 봤는데 한 반 정도는 그대로 시장과 이제 연동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 반 정도는 또 시장과 역행하는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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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봤던 이 5종목은 모조리 다 하락을 했고요. 자, 지난주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이 그 순매수 종목 순위 5종목이 모두 다 엄청나게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순매도 상위 종목들을 보시면은 굉장히 큰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리고 종목 그 상승을 할 때죠. 시장이 상승할 때 이 시장 상승률을 굉장히 상회하는 모습의 엄청난 상승률을 보여줬고요. 자, 한 주가 지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더니 순매수 종목들은 여지없이 하락할 때 또 같이 하락하는 모습. 이게 또 반대로 가볼 법도 한데 똑같이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순매도 종목,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 종목 역시도 물론 이제 시장을 역행하는 종목들이 모두 다 7위까지 모두 다 그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래도 아까 순매수 종목에 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를 한 종목들을 보면은 상승률이 상당한 종목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뭐 베어마켓 랠리 속에 개인만 나홀로 마이너스라는 뉴스를 제가 들고 나왔었는데요. 코스피가 반등을 하고 있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한 종목 대부분은 마이너스다. 그리고 뭐 주식시장에서 개인 투자자의 손실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상승이 아니라 시장이 또 하락을 또 많이 보여줬습니다. 한 주간 좀 많이 하락했는데, 자, 그때는 어떠냐? 더 마이너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상승할 때도 못 벌고 하락할 땐 당연히 손실을 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주식 앱을 다시 열어볼까? 이거는 8월 11일 뉴스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자, 다시 한번 차트를 보면서 얘기해 드릴게요. 자, 그때까지만 해도 8월 11일이면은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자, 다 지우고 8월 11일이니까 뭐 대략 이런 정도의 위치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여기. 그러니까 아래에서부터 쭉 상승을 하니까 그때 가서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겁니다. 주식 앱을 다시 열어볼까? 한숨 돌린 개미 신용 거래가 급증했다. 2,500대로 회복하니까 B2가 막 되살아나고 있다.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8월 2일 뉴스를 보시면 8월 2일은 또 여기입니다. 여기. 자, 차트. 8월 2일은 이거를 이제 옮겨서 요 지점이네요. 이 지점입니다. 이 지점. 여기서는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소폭 회복했지만 개인 투자자들이 이탈했다. 근데 이탈해 놓고서는 이제 여기서 하면서 이 고점에서 또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지없이 이렇게 빠져버리죠. 굉장히 어렵죠. 굉장히 어렵습니다.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증시가. 자, 그래서 이제 뭐 신용 거래는 단기 자금이다 이런 얘기들을 했었고요. 제가 이제 한 주간의 어떤 시장에 대한 어떤 얘기들을 한번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 차트가 이제 새롭게 또 한 주간 진행됐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확인하는 시간을 좀 가져봤어요. 자, 지금 바로 그래서 아래 QR 코드를 스캔하시면은 뭐가 나오냐면 저희 그 최진혁 대표 오픈 채팅방이 나옵니다. 지금 이제 저희 오픈 채팅방에 계신 분들은 굉장히 저와 좀 끈끈하게 좀 함께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데요. 들어오셔갖고 혼자 이제 매매하지 마시고 들어오시면 제가 이런 얘기들을 계속해서 해드리니까 뭐 시황 같은 거 이제 오전에 오후에 이렇게 전해드리고 있고, 뭐 좋은 종목들 이런 공부할 것들이 나오면은 그런 것들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제가 드리고 있지 않아요. 자, 시장이 안 좋을 땐 절대로 종목 공부를 하면 안 된다. 약간 이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자, 아무튼 아래 이제 스캔하셔갖고 핸드폰 카메라를 앱을 여셔갖고 화면을 이제 이렇게 보시면은 바로 연결될 겁니다. 연결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코드는 제가 왜 설정해놨냐면은 코드를 설정 안 하니까 광고가 굉장히 많이 들어와갖고 채팅방을 어지럽힙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 코드를 제가 지금 이제 시간을 보니까 10시 22분이거든요. 그래서 1022로 지정하겠습니다. 코드 설정하는 것도 재미가 있네요. 오늘의 코드는 1022를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안내해 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코드 보이시죠? 카메라 앱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 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다들 잘 들어오고 계십니까? 저는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가 8월 2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8월 2일일 거예요. 저희 그 오픈 채팅방을 캡처한 모습이에요. 제가 이제 이걸 왜 보여드리냐면은 이제 뭐 오랜만에 뭐 종목들 좀 추려봤습니다라고 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주요 섹터 그리고 뭐 수많은 몇백 개 이상의 종목들 중에서 기술적으로 이제 우리가 공부해 볼 만한 종목들을 함께 보자라고 하면서 이제 채팅방에 이런 얘기들을 올려드리고 나서 종목들을 드렸습니다. 주요 종목들을 보시면 주요 종목이 아니라 이제 전체예요. 이게 전체고 8월 2일에서 8월 16일이라고 적혀 있네요. LX 인터내셔널 최고 수익률은 9.5%, 최종 수익률은 7%. 이게 뭔지도 좀 알려드릴게요. 이따가. OCI는 최고 수익률이 13.3%고 최종 수익률이 8.7%다. 뭐 동양에스텍 10.7% 최고 수익률 그리고 최종 수익률은 4.5%. 디젠스는 최고 수익률이 27%, 최종 수익률은 16.3%. 베셀 6.7%, 3.4%. 세진중공업 최고 수익률 11%, 최종 수익률 6%. 파라다이스란 종목은 최고 수익률이 13%, 최종 수익률이 10%. 한화시스템은 최고 수익률이 10%, 최종 수익률은 7% 이렇게 기록을 했다라고 이제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뭐 여기 나와 있다고 하기도 그런 게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 종목들은 이제 수익 난 것만 뺀 게 아니라 전체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종목을 드리고 나서 제가 어떤 식으로 여러분들께 얘기를 해드렸냐면은 빨간색 선을 딱 그어드립니다. 가운데에다가 제가 이제 차트를 보면서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디젠스란 종목이 가장 상승률이 높으니까 디젠스란 종목을 예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디젠스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네요. 엄청나게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자, 이 빨간색 선이 보이실 겁니다. 이 빨간색 선이. 그리고 8월 2일은 어딘가 보시면은 여기입니다. 여기. 요 빨간색 딱 급등하기 직전 여기. 그래서 제가 이 빨간색 선을 기준으로 이 빨간색 선에 이제 매수 기준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도달을 하면은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뭐 보내주자 그냥 가면 보내주자 혹은 이제 아래에서 돌파하지 못하면 또 그냥 계속 관망만 하고 매수하지는 말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단순하게 뭐 얼마에 사세요 얼마에 파세요가 아니라 기준선을 드린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추적을 했는데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나서 저희는 이제 그 시장이 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8월 16일이라고 여기 적혀 있잖아요. 그래서 8월 16일 기준으로 해서 5일선으로 좀 타이트하게 대응을 하자. 5일선 아래로 떨어지면은 여지없이 그냥 매도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매도를 했겠죠. 이미 5일선에서 대응을 먼저 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뭐 좀 다시 쭉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사실 뭐 우리 방에서의 시간은 이제 여기까지 이렇게 여기서 멈춰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예를 들어 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이러한 기준선을 제시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매도를 하는데, 자, 왜 여기서 팔았냐면은 저희가 좀 타이트하게 접근합니다. 요즘 같은 시장에서 추세로 끌고 가는 거는 지금 이 디젠스라는 종목은 사실 얘가 좋지는 않아요. 좋지는 않습니다. 그 시장을 역행해서 상승하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시장에 이제 하락에서 동반돼서 함께 하락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기 때문에 일단은 안전하게 상승하고 있는 종목들을 5일선으로 빠르게 대응을 하자. 만약에 더 빠르게 대응하고 싶으면은 분봉상 뭐 60 분봉을 열어 갖고 대응을 하자. 그래서 여기를 보시면은 최고 수익률을 찍고 나서 최종 수익률이 그거보다 상대적으로 좀 떨어지는 이유는 어, 최고 수익률인 상태에서 우리가 뭐 60분봉이라든지 아니면 5일선으로 대응을 해서 하락하는 과정에서 매도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응을 이런 식으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이제 그 준비한 내용들을 보시면 제가 8월 16일쯤에 이런 메시지를 여러분들께 드렸습니다. 자, 계속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2550포인트에 거의 도달했습니다. 저는 이제 슬슬 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다고 설명해 드리고 있고요. 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드렸나 봐요. 제가 드렸습니다. 여기서 더 상승하는 것과 하락하는 것은 그 힘의 필요량이 다르다. 이렇게 얘기해 드렸고요. 밑에 확인하고 추세 편승해도 수익을 내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하락은 대응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종목들 중에 5일선 아래에 있는 종목 모두 다 수익 실현하시고 5일선 위에 있는 종목들도 5일선으로 타이트하게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자, 물론 아까 디젠스의 예를 들면은 계속해서 그 매수 기준선 상에서 대응을 했다면은 뭐 이런 어떤 뭐뭐 했다면 이렇게 만약 가정을 하면 지금 굉장히 큰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혹은 여러 가지 종목들 중에서 아까 제가 얼핏 보기에 OCI였나 LX 인터내셔널이었나 종목들이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 LX 인터내셔널 보겠습니다. 역시 자 어디서 그 매도를 했을까요? 우리가 보시면은 8월 16일 날 제가 얘기해 드렸고 여기서 아마 5일선을 이탈을 하는 모습이었을 겁니다. 여기서. 그러면 장중 이탈로 대응하신 분들은 이쪽에서 팔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장중 이탈이 아니라 어, 종가 기준으로 매매를 하셨다면 아마 지금도 들고 계시겠죠. 그렇게 만약에 따져 본다면 저점에서 지금 현재 수익률은 약 21%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매도를 하셨다면은 6.9% 수익률이 상당히 다르긴 하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앞쪽에서 여기서 매도를 하신 분들도 굉장히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어요. 굉장한 어떤 타이트한 기준으로 시장에 대응하신 거니까요. 그거는 더 올랐다고 해서 뭐 그런 거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떤 기준에서 2,550포인트 이제 8월 16일쯤에 여러분들께 좀 시장에 대해서 좀 준비를 하자라고 설명해 드렸냐면 다시 한번 차트를 열면 자, 일봉상으로 일단 간단하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저점 이게 굉장히 긴 박스권에서의 저점들을 제가 일단은 간단하게 체크를 했어요. 체크를 하고 이렇게 콕 하고 이제 가로선을 찍어 보면은 이렇게 이 고점과 완벽하게 일치한 이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거는 뭐 후행적인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체크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고점 부분 2550포인트쯤에 오면은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거예요. 만약에 이제 더 상승할 수 있었겠지만 제가 간단하게 여러분들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 힘의 필요량이 다르다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힘의 필요량이 다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뚫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이다. 가더라도 어느 정도 조정을 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 것이고요. 여러분들께 전해 드렸는데 뭐 운이 좋게 제가 이제 여러분들께 전해드린 시황이 좀 잘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전해드린 시황 대비해서 지금 현재 시장이 대략 한 마이너스 4에서 5% 정도 하락을 한 모습이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혼자서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이러한 부분들을 체크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좀 들어오셔 갖고 함께 이런 얘기들을 좀 나누면서 대화를 했으면 대화하면서 매매하셨으면 좋겠어요. 뭐 돈 드는 거 아니니까 들어오셔 갖고 편하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또 오늘은 또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은 여기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고 상승될 수 있을 만한 어떤 조건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또 얘기를 들었는데, 여기를 보시면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는 척하고 다시 빠지죠. 그때 이 이평선들, 이 선들, 이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보이시죠? 이 선들을 보시면은 순서가 빨강, 파랑, 초록, 녹색 순입니다. 근데 여기 위에를 보시면 종가 단순이라고 적혀 있고, 안 보이시는 분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빨간색 5, 그다음에 파란색 10, 노란색 20, 초록색 60. 그러니까 빨파 노 초 요런 순서거든요. 그런데 여기를 보시면 그 위에서부터 순서가 반대로 되어 있죠. 반대로. 그러니까 거꾸로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이평선의 역배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역배열. 거꾸로 배열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역배열 상태에서 종목이 혹은 지수가 상승하려면 굉장히 큰 힘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상승을 보여줬으나 이 빨간색 선이 파란색 선을 돌파해서 배열을 거꾸로 만들어주지 못하고 이내 다시 하락을 했고요. 여기서도 살짝 상승한 모습 보여주죠. 상승한 모습 보여주는데 끝끝내 이제 돌파하지 못하고 다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 자, 그리고 이 지점은 좀 달라지죠. 이 지점은 이 빨간색 선이, 여기 가장 먼저 있는 빨간색 선이 노란색 선과 파란색 선을 돌파해서 올려주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순서가 어떻게 되어 있죠? 위에서부터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이것을 우리는 정배열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보여주는 모습. 물론 장기 이평선인 녹색 선과 회색 선까지도 다 돌려주면 너무 좋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어느 정도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상승을 보여줬다. 그러다가 지금 이 지점에서 다시 꺾였죠. 다시 한번 역배열을 만들어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는 다시 추세를 단기 추세라도 돌려주려면은 어느 정도 확인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제가 우리 그 오픈 채팅방 멤버들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지만, 혼자서 어렵게 매매하지 마시고요. 밑에 이제 QR 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셔갖고 들어오시면 이런 얘기들을 해드리니까 뭐 어지럽게 뭐 방 운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가볍게 들어오셔갖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방이니까 꼭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내해드릴게요. 네, 여러분 노란톡에 오시면 어려운 시장에서도 최고의 대응을 할 수 있는 방법, 주식 신호등이 알려드립니다. 우측 하단에 QR 코드 보이시죠? 카메라에 켜시고 우측 하단에 QR 코드를 스캔하시면 바로 실시간 오픈 채팅방에 입장 가능합니다. 들어오시면 제가 뭐 장중에 드리고 그다음에 장 시작하기 전, 그 장 마감 이런 시황 다 드리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면서 시장 대응 최고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들 잘 들어오고 계시죠? 오늘의 코드는 1022 누르시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해서 준비한 내용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율이 일단 여기다가 제가 8월 22일 오후 10시 기준이라고 해놨는데, 지금 환율을 보셔도 물론 이제 고점 대비해서 조금 소폭 하락을 하긴 했습니다만, 환율을 보시면은 1340원을 지금도 돌파해서 이제 그 1340원 위에 있는 모습입니다. 한때 이제 뭐 거의 1346원까지 갔었네요. 1346원까지 가고 지금 현재 1341원을
돌파 이제 뭐 고점 대비 빠졌으니까 어쨌든 1340원 위에서 환율이 형성된 모습입니다. 일봉을 이렇게 멀리서 보면은 진짜 어마어마하고요. 주봉을 보셔도 정말 어마어마한, 월봉을 보셔도 정말 말도 안 되는 큰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 환율이 이 1340원이라는 거는 정말, 뭐 1400원 돌파도 시간 문제다. 쏟아진 악재의 고삐 풀렸다. 장중에 뭐 1340원을 넘었고 지금 현재 1340원 계속 넘어 있죠. 그래서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에 13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지금 뉴스가 빵빵 터지고 있습니다. 이유를 보시면은 미국에서 지금 현재 긴축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 이런 이제 그 발언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중국 그리고 유럽에서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죠. 그래서 달러 초강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 이건 계속 같이 볼 거예요. 자, 어쨌든 환율이 왜 이럴까를 보시면, 원달러 환율이 폭등한 것은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연준의 긴축 의지가 재차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추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도 커지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패드워치라는 곳이 있습니다. 패드워치라는 곳에 보면은 금리 인상 포인트를 예측했을 때 0.75냐 아니면 0.5냐 이런 것들을 예측한 그러한 것인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기준으로 좀 빨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패드워치를 검색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제가 여기다 바로 직접적으로 못 보여드리는 거는, 화면에 이제 광고들이 이제 그 인터넷 보시면 광고들이 많이 뜨잖아요. 그런 것들이 뜨면 안 된다고 해서 제가 혼자서 보고 여러분들께 좀 말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화면이랑 달라진 점이 있는지만 제가 빠르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는 것 같아요. 크게 달라진 점은 없고, 어쨌든 분명한 거는 뭐냐면 0.75를 현재 기준이에요. 0.75 그 금리 인상을 할 확률이 55%다. 그리고 0.5가 45%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게 뭐냐면, 일주일 전만 해도 이 비율이 0.5%가 59%였고요. 그 다음에 0.75가 41%였어요. 근데 이게 일주일 만에 바뀐 거죠. 0.75 자이언트 스텝이 55%, 그리고 빅 스텝 0.5%가 확률적으로 45%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이 패드워치가 굉장히 정확합니다. 굉장히 정확해요. 그래서 이것도 아마 금리 그 전까지, 인상 그 나오기 전까지 계속해서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또 중국의 금리 인하로 인한 위환 그 화가 약세되었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우리나라 이제 환율이 급등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환율이 급등한다는 얘기는 원화의 가치가 굉장히 약세되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는데요. 중국에서 기준금리, 사실상의 기준금리가 내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통상 원화는 위안화의 흐름에 좀 연동이 되고 있어요. 중국에서 금리를 인하를 하는 것이 경기에 부양하려는 것보다 경착륙을 연착륙으로, 그러니까 심하게 착륙하는 것을 좀 막기 위한 성격이 강해 보인다, 이러한 의견들이 많습니다. 보통 이제 금리 인하를 해서 경기 부양을 해야 되는데, 경기 부양이 뭐야? 그게 아니라 경착륙을 막기 위한 거야. 약간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중국의 의존도가 그래도 높죠. 뭐 수출 이런 것들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데, 그러한 어떤 원화의 약세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경제 침몰, 두 손 든 중국, 이런 얘기도 있어요. 자, 실질적인 그 대출 우대 금리가 이거 내렸다고 계속 얘기해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더 이상의 경기 둔화 현상을 저지할 수단이 여의치 않으니까 지극히 제한적으로만 사용했다고요. 이 통화량 확대를 제한적으로. 이게 지금 현재 금리를 올리고 있는 미국과 방향이 완전 다르죠. 정말 대단한 나라인 것 같습니다. 진짜 이 세계적으로 추세를 거슬러서 금리를 인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급해졌죠. 중국이 다급해졌습니다. 연초부터 경기 부양을 위해서 대수만관이라고 하네요. 경작지의 물을 대량으로 푼다는 표현인데, 이런 통화량 확대를 지양하겠다는 방침을 줄곧 밝혔습니다. 중국 정부가. 그런데 세계적으로 자이언트 스텝을 막 밟고 세계적인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중국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이러한 기조가 더 힘을 얻는 듯 했으나 2분기 국내 총생산 성장률이 막 떨어지고, 그다음에 7월 소매 판매 산업 생산이 이제 전망치를 자꾸 밑도니까 다급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한 것 같습니다. 뭐 부동산 연간 성장률 마찬가지죠. 7월 신규 주택 가격이 0.9%가 하락했다고요. 2015년 9월 이후에 최대 낙폭이고요. 부동산 개발사들이 막 무너지니까 수분양자들이 대출금 상환 거부 운동을 막 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중국 부동산이 난립니다. 한국에서도 지금 뭐 이런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안 좋은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여러분들 좀 이제 조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중국 내부에서 이제 뭐 좀 어려워졌다 이런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다. 그러면서 중국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원화의 약세로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중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마찬가지입니다. 영국, 독일 물가 쇼크 이런 뉴스가 또 나오고 있어요. 영국의 소비자 물가가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수치, 여러분들 보고 있는 수치가 맞는 거죠? 10.1%가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독일의 7월 생산자 물가가 37.2%로 폭등을 했대요. 37.2%. 여러분들 지금 이제 그 좀 뭐랄까 전례 없는 이런 현상을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영국에서 G7 중 첫 두 자릿수 물가의 역성장 이런 타이틀을 여러분들 보고 계시고요. 영국에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6월 9.4%에서 7월 10%를 넘어서면서 82년 2월 이후 40 이게 뭐 40여 년 만이다, 뭐 30년 만이다, 50년 만이다, 100년 만이다 이런 뉴스들이 요즘 그냥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뭘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고점을 갈아치우고 있다. 계속 진행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영국에서 어떤 뭐 그 신문인가 봐요. 내년이 되면 전기 가스 평균 요금이 월급의 16%를 차지할 것이다. 이게 이제 좀 와닿지 않은 분들을 위해서 예를 들어 드리자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알바하는 학생이 뭐 자취를 한다부터 한번 가볼게요. 그럼 100만 원을 번다고 치면은 그 중에 16만 원이 전기 가스 평균 요금인 거고요. 200만 원을 버는 사람이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32만 원 정도가 전기 가스 요금으로 나가는 거예요. 전기 가스 요금이 30만 원 나간다. 그리고 뭐 300만 원 버시는 분들, 300만 원을 버신다라고 하면은 이게 막 45만 원, 50만 원 가까이 가스 평균 전기 요금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영국 보건안전청에서 이런 재미있는 뉴스들이 좀 있는데, 전기요금 아낀다고 냉장고 전원 코드를 뽑아두면 음식이 상해서 위험하다고 경고를 하고 있대요. 이게 제가 지금 아까부터 보고 있는 게 이제 좀 최신 뉴스 맞는 거죠. 2022년 8월 달 뉴스가 맞는 거죠. 자, 이번엔 독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일의 물가 상승률이 올가을에 10%로 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기는 이제 또 70년 만이에요. 70년 만에 가장 높은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다. 여긴 또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독일 기차에 사람보다 석탄을 먼저 태우기로. 그러니까 러시아산 천연가스 공급 축소되니까 에너지 위기가 심화되고 있죠. 푸틴은 겨울을 굉장히 기다리고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독일 정부에서 승객보다 석탄 운송의 우선권을 주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요. 조만간 당국의 승인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를 하고 있어요. 사람보다 석탄을 먼저 태우기로 이러한 어떤 그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아까 그 냉장고 코드 뽑는 거랑 비슷하게 좀 저는 좀 충격적이었거든요. 2022년에. 자,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현재 그 연준의 인사들이 매파적, 그러니까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반대는 이제 비둘기, 이제 어쨌든 매파적인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좀 요약을 해보면,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는 0.75%의 포인트 그 자이언트 스텝을 지지한다 이렇게 밝혔고요. 그다음에 토마스 바킨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인플레이션을
2% 목표로 되돌리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메리 데일리 샌프란시스코 연은 총재도 내년까지 금리 인상이 지속될 것이다라는 의견을 계속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연준의 인사들이. 자, 조만간 곧 이제 잭슨 홀 미팅이 열립니다. 거기서 이제 파월 의장도 어떤 얘기를 할 텐데 아마 좀 비슷한 얘기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연준 의사들이 이렇게 계속해서 매파적인 얘기들을 메시지를 잇따라 내놓고 있는데 갑자기 파월 의장은 아니다 비둘기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조만간 있을 잭슨 홀 미팅에서 강력한 좀 그 매파적인 얘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이러한 인식들이 시장에 퍼지면서 지금 현재 시장이 일주일간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이면 아마 금리가 우리나라에서 또 그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했을 거예요. 그죠? 자, 25일 목요일 아니네요.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실 때쯤 목요일 날 아침에 제가 지금 수요일 날에 방송을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수요일에 그러면은 내일이네요. 여러분들 방송을 보시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되면은 금리 인상을 할 텐데 지금 0.25% 금리 인상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래도 부동산들의 우리 그 자금들이 좀 많이 있기 때문에 크게 금리 인상을 좀 못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과연 한국은행에서 이 세계적인 이 추세 자이언트 스텝을 연속으로 2번 정도 하는 이 추세를 좀 거스르는 방향으로 0.25를 갈 것이냐 아니면 그래도 따라가려고 애를 써서 0.5% 빅스텝을 연속으로 2번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정말 너무너무 궁금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한번 금리를 확인해 볼게요. 이거는 이제 좀 오래 된 뉴스예요. 한 달 전 기사긴 한데 뭐 한국 미국의 기준금리 역전이 기정사실이다. 뭐 역전이 되어 있죠. 이미 역전 상태가 연말까지 이어진다. 이런 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연말까지 이어진다라는 여기에 좀 제가 좀 그 포인트를 두고 있는데요. 연준의 이 인사들과 시장의 예상대로 연준이 계속해서 움직이면 한국의 기준금리보다 계속해서 연말까지 계속해서 역전된 현상이 뭐 이루어질 수 있다. 이러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옛날 거 말고 요즘 거를 좀 보시면 이걸 좀 보면 되겠네요. 그래서 7월 13일 지난 7월 13일에 이제 이러한 상태였습니다. 이제 연준에서 1.5에서 1.75%였고요. 한국은행이 빅스텝을 했으니까 2.25였는데 7월 27일 미국에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했죠. 자이언트 스텝을 해서 한국은행과 이제 금리가 역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에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0.25를 한다. 0.25를 하면은 이제 금리 차가 같거나 아니면은 조금 우리나라가 이제 높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9월 21일 미국에서 만약에 이 2.75에서 3.0%로 0.5% 빅스텝을 한다. 이러면은 금리 차가 마이너스 0.5에서 0.25가 나고 만약에 빅스텝을 한다라고 하면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는 금리 차가 물론 이제 그 10월 12일 날 우리나라에서 또 이제 금통위가 열리긴 합니다만 10월 12일까지 금리 차가 만약에 한국은행에서 내일 0.25를 하고 9월 21일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러면은 금리 차가 거의 0.75까지도 역전이 되게 됩니다. 0.75가 역전된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 계속해서 0.75 자이언트 스텝을 한다 이런 뉴스가 나오면 한국은행에서 0.25를 하기는 쉽지 않죠. 한국은행에서 0.25를 하기는 정말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이게 당장 내일 여러분들께 방송이 되고
그날 바로 금리 인상을 할 거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만 0.25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행에서 0.25를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이 표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행에서 0.25를 하고 미국에서 0.5를 한다는 전제하에 이렇게 쭉쭉쭉쭉 아래로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또 한번 여러분들이 이 표를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연준이 7월 21일에 0.5 약하게 하고 11월 2일에 0.25, 그다음에 12월 14일에 0.25 이렇게 좀 약한 금리 인상을 계속해서 하면 그때 연말 기준금리가 3.5%가 됩니다. 자, 이 연말 금리가 3.5%라는 게 우리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있습니다. 제임스 블러드 총재가 확고하게 높은 인플레이션을 억제하려면 기준금리를 연말까지 3.75에서 4%까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밝혔어요. 이 3.75에서 4%, 이게 아까 3.5랑 비교해 보면은 0.25에서 뭐 0.5%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미국 기준금리를 아까 이번에 빅스텝을 하고 0.25, 0.25 이렇게 가볍게 두 번 정도 하면은 그게 이제 3.5%가 맞춰지는데, 한 번만 그 자이언트 스텝, 바로 이제 곧 있을 그 회의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고 나면은 얼추 이렇게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만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이 강력한 어떤 금리 인상의 어떤 기조를 현실로하는 그러한 금리 인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어떤 재미있는 얘기가 있냐면, 미국 금리가 이제 뭐 연말까지 최소 3.75 인상해야, 이런 타이틀이 있는데, 그는 연준은 대응해야 한다라고 하면서 올해 하반기에 좀 더 공격적인 정책을 계획할 필요가 있다, 지금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자, 다만 이게 7월 FOMC, 이게 이제 지난 거예요. 지난 거에서 뭐 100bp를 할 필요는 없다. 그런데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7월에 100bp를 올리고 다른 회의에서 덜 올리는 것과 뭐 7월에 75bp 인상 후에 더 많이 하는 것은 크게 차이가 없다, 이것을 지금도 적용해 볼 수 있긴 합니다. 지금 현재 뭐 자이언트 스텝이다, 뭐 빅 스텝이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연말 기준금리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것이냐를 좀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단기적으로 당장 뭐 빅스텝이 나와서, 당장 자이언트 스텝이 나와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떤 시장의 그 방향성이 이제 단기적으로 보여질 수는 있습니다만, 조금만 길게 보자는 거예요. 제 얘기는 조금만 길게 봐서 연말에 어떤 정도의 수준일 것이냐를 우리가 대응을 한다라고 보면은 지금부터 준비해야겠죠. 이제 3개월밖에 남지 않았으니까요. 네, 제가 지금 오늘 준비한 내용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아래 QR코드를 핸드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 일주일에 한 번씩 이 팍스경제TV 방송뿐 아니라 매일매일 오픈 채팅방에서 저와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 아래 QR코드 스캔하셔갖고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 오픈 채팅방으로 들어오셔서 저와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들어오실 때 코드 누르셔야 되는데, 그거는 오늘의 코드는 1022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시장이 알려주는 매매 타이밍을 포착하는 주식 신호등 최진혁 대표였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